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 혹은 내 자리를 잃는 것. 그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세 가지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이 말은 단순히 무엇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삶의 주인공으로 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베풀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왜 베풀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인정 많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이웃이 힘들어하면 항상 먼저 손을 내밀었고, 친척 중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사비를 털어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행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를 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은 마음이 상해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사람들이 나를 피하나? 이웃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너무 많이 주셔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희는 미안한 마음에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베푸는 것이 옳은 일이라 믿었지만 그 선의가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얼마나 주는 것이 적당할까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는 것이 곧 행복이라 믿는 사람일수록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70세 이후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균형과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이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부처님의 한 가지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내 잔이 가득 찼을 때 넘쳐나는 물은 흘려보내도 좋지만 내 잔에 물이 부족하다면 남에게 나누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 자신의 에너지를 먼저 돌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잔이 비어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야 합니다. 나누는 것은 아름답지만 내 잔이 텅 빈 상태에서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그 잔은 결국 균열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삶은 자존감과 균형 사이에서 춤추는 여정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를 의식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의 잔을 채우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70세 이후 더 이상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 자존감을 지키는 법,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뒤로 한 채 남을 위해 희생했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사연과 사례를 통해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70세 이후 첫 번째로 베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사용법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간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세 이후에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타인을 위해 과도하게 내어주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는 늘 타인을 위해 살던 아주 특별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딸의 부탁으로 손자를 돌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자를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자신의 시간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본인이 좋아하던 한적한 산책도 점점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 순간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듯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결국 딸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시간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지나치게 내어준 적은 없으신가요? 그 후에 허탈감이나 후회를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쓸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시간으로 남을 채우려 하지 말라. 남을 돕는 행위는 내가 풍요로울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아끼고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봄으로써 비로소 다른 이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더없이 소중한 보석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그 시간을 함부로 내어주는 대신 소중히 간직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는데 사용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쉽게 내어주게 되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작은 위안은 순간적으로 외로움을 덮어주지만 그 대가로 내 자신을 잃을 위험을 우리는 간과하곤 합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중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바빠요. 아들이 부탁하고 며느리가 부탁하고 심지어 이웃까지 도움을 청하니 제 시간이란 게 없어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 겁니까? 할머니는 당황한 듯 대답했죠. 제 시간이죠.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남에게 주나요? 그제야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느새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제 시간을 제일 몰랐어요. 이 짧은 대화 속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70세 이후라면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일이 곧 자신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만의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타인의 요청에 휩쓸려 쉽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자기중심적 선택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70세 이후 두 번째로 베풀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 우리의 자립심과 자존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과도하게 재물을 나누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재물을 나누는 것에 망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때로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는 무의식적 욕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언가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맙다고 했지만 점차 자식들의 기대치는 높아졌고 노부부는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70세 이후의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 답은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자신만의 노후를 위해 작은 재산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내주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둘째 아들도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왔고 그 이후에는 딸과 사위까지 차례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르신은 매번 마음을 무겁게 하며 자식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모아둔 돈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이 다 소진된 후에도 자식들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기대와 함께 말이죠. 우리 부모님은 항상 도와주시니까. 자식들의 이 당연한 기대는 어르신을 점점 더 힘들게 했고 마침내 관계마저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재물을 나누는 것이 언제나 옳은 선택일까요? 특히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올 때 말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물질은 나눌수록 행복을 준다. 그러나 자신의 집이 무너질 만큼 나누게 되면 그 행복은 곧 고통으로 바뀐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역할을 지키는 데 있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어르신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어 보이는데 저축해둔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돈이 자네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없다면 주지 않는 것이 옳다네. 이 간단한 대화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움은 우리가 풍요로울 때 나누어야 하는 것이며 내 삶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내어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재물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시간, 건강, 에너지처럼 우리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소중한 재물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이루는 조각들입니다. 그 조각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소중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삶을 온전히 누리는 길이 아닐까요? 70세 이후라면 우리에게 남은 재산과 감정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도우려 한다면 그 선택은 결국 자신도 타인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0세 이후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베풀고 소모해버리는 그러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나치게 감정을 내어주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사랑,
이 모든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감정을 과도하게 나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감정의 무분별한 소모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지나칠 만큼 깊었고 결국 모든 일에 감정을 쏟아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큰아들이 직장에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둘째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치 자신이 그 고통을 겪는 듯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낮으로 전화를 걸고 때로는 직접 뛰어다니며 돕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어르신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감정 소모는 몸까지 병들게 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혈압이 치솟고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나의 감정은 나를 이렇게까지 소모시키는가? 사랑과 관심은 분명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 삶을 잠식할 정도로 넘칠 때는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그릇과 같다. 넘치게 담으면 그 그릇은 금이 간다. 우리의 마음은 감정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을 지나치게 채우거나 무분별하게 나누게 되면 결국 그릇은 금이 가고 감정이 흘러나와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나눌 때에도 내 삶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선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느 마을에 참 온화하고 자애로운 성격으로 유명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늘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늘 고민이 많으신가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나는 손주들이 싸울 때마다 내가 화해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때 곁에 있던 한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싸움은 그들이 해결하도록 두세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 삶에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아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간단한 대화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개입할 때 그 일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나누는 데에도 때와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끝없는 소모의 늪에 빠져들고 감정을 받은 상대방조차 그 무게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당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소모했던 일이 있었나요? 그 일로 인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란 강물 같아서 넘칠 때는 주변까지 적셔버리지만 마를 때는 고요함이 아닌 메마름만 남긴다네. 우리는 강물처럼 흘러야 할 감정을 지혜롭게 담아두는 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감정 관리는 단순히 절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배려와 지혜의 행위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베푸는 감정을 무조건적인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끼게 되면 그것은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시간, 재물, 그리고 감정. 이 세 가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나누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논의한 세 가지를 바탕으로 삶의 지혜를 쌓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70세 이후 베풀지 말아야 할 3가지. 시간, 재물, 감정. 이것은 단순히 금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자존감을 유지하며 삶의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기 위한 지혜의 이정표입니다.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사려 깊고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며 자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시간과 재물, 감정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노인장, 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풀지 않으십니까? 노인은 잠시 청년을 바라보더니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한다네. 그러나 강이 가진 물을 모두 내어주면 결국 자신은 말라버릴 것이야. 나는 내가 흐를 수 있을 만큼만 나누지. 이 노인의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베풀은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자기 자신을 잃는 대가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스스로를 잠식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강물이 고갈되지 않아야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듯 우리 역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간을 지키세요. 남을 위해 과도하게 희생하지 말고 스스로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그 시간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재물을 지키세요. 필요 이상으로 나누는 것은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종종 그 도움은 받는 사람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명한 나눔은 자신도 타인도 지키는 길입니다. 감정을 지키세요.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내어주는 것은 마음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먼저 돌보아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온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 세상 만사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공감이 되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느끼신 바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에는 더욱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함께 더 풍성한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화롭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의 작은 쉼표,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